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30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전 8시 16분. 나스닥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나스닥 지수는 12,334, 536포인트 빠져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할 얘기는 종가가 저가예요. 예, 그러니까 월봉의 형태를 보면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장대 음봉입니다. 고가 하락했고요. 종가도 하락했고 저가도 하락했어요. 거래량만 줄었어요. 그러니까 투매 없이 일단 내렸다는 얘기죠. 지금의 상황이 여기잖아요. 예. 지난달에 종가 올려놓고 고가 올려놨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려놨습니다. 자, 고가는 앞으로 5개월. 고가는 앞으로 5개월이죠.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리도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상승할 일이 없고요. 저가는 3개월, 종가는 2개월입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계산해도 올해 6월 달까지는 고가, 저가, 종가 투자 심리도는 오를 일이 없다. 그 얘기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하방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일단 감안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가 모드라는 게 있다 그랬죠. 최저가 모드. 최저가 모드는 이제 저가 투자 심리도의 위치가 가장 낮을 때 보통 주가도 가장 낮게 위치하는 법인데 저가 투자 심리도의 위치보다 주가 또는 지수가 덜 따라왔을 때의 현상을 말합니다. 2021년 3월 저가 요게 12,397인데 오늘 깼네요. 오늘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모드도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 올 거다. 여기까지 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오는 게 정상적인 봉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차트대로 갔으니까 사실 기분이 좋긴 해요. 가긴 가는구나. 작년에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죠. 목표는 12,397이다.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계속 지수가 올라서 제가 SQQQ라는 걸 사보시면 괜찮다고 한 위치가 15,363입니다. 이거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요. 15,363 이 위치였을 때 이 위치에서 SQQQ를 사라고 했는데 그게 2021년 9월 10월 요때예요. 제가 SQQQ를 한번 보시라고 한 시점이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16,200까지 갔죠. 그러니까 900포가 더 올랐어요. 제가 SQQQ를 사보시라고 한 이후로 900포가 더 올라서 좀 손실이 한 20% 넘게 났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 힘드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들고 계시면서도 녹아서 열받고 빠져서 열받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000포가 내렸어요. 3,000포. 그러면 20%가 내린 거죠. 15,363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빠진 거고요. 그러면 SQQQ로는
논리적인 값만 한 60%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 정도 수익이 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온 거예요. 지금 이제 기다리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거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흔들면 미쳐버리니까요. 어쨌든 목표가에 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다 아래가 열릴 거예요. 아래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월의 시작은 아래가 열리면서 시작하죠. 지금 보이는 상단선의 위치는 한 12,973이니까 한 13,000까지는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위로 한 700포 정도의 공간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반등은 올 수 있는 환경으로 보여져요. 밑으로는 어디까지 열렸을까? 아래를 보겠습니다. 아래는 완전히 열렸어요. 그러니까 위는 지금 값으로는 12,850 12,850까지는 반등 여지가 있고요. 여기 12,850까지는 반등 여지가 있고 밑에는 그냥 흘러내리면 답이 없어요. 흘러내리면 지금 물벤이 11,40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다음 달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11,400에서 12,850이 박스인 것 같아요. 11,400에서 12,850. 근데 이제 11,400까지 가면 우리도 볼린저 밴드 20하단선까지 가겠죠. 11,400이면 앞으로 900포 정도? 900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900포 내리면 우리는 320대까지 내려 꽂아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 지수가 900포만 더 내리면 우리는 320이니까 한 30포 내려야 돼요. 30포. 그래서 월봉은 매수 전략이 없다 해요. 월봉은 반등 여지는 있겠지만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반등 후 다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늘었다. 거래량이 늘면 제가 보기엔 볼린저 밴드 20하단선 뚫을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줄면 튕길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늘면 이제 드디어 볼린저 밴드 20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는 이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저가를 깨고 고가를 낮추는 행위는 6월 달까지는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월봉은 그래요. 그래서 월봉은 매수 전략은 없습니다. 매도하고 싶으시면 12,800대에서 12,850에서 13,000 사이 그 영역이 아마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보고는 매수 전략 얘기 못 하겠어요. 자, 월봉 말고 연봉을 보시면 작년 저가 깼죠. 12,397은 작년의 저가예요. 작년 저가. 근데 왜 작년 저가를 자꾸 얘기하느냐? 작년 저가를 깼더니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습니다. 그죠? 저가 투자 심리도 내려갔고 내려올 때 고가를 넘고 내려온 게 아니라 고가를 낮추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 내려갔죠. 저가 내려갔죠. 고가가 내려가면 이게 2022년이에요.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31년이 바닥입니다. 고가 투자 심리도의 연봉 바닥은 2031년.
그리고 지금 이제 저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갔죠. 내려갔으니까 이건 확정이에요. 확정된 거니까 앞으로 2022년, 23년, 24년, 25년, 2025년까지 저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건 2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작년 저가를 깬 건 10년짜리 조정장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예.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10년짜리 조정장이 이제 막 스타트를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호흡이 기셔야 돼요. 이제 상방을 보시든 하방을 보시든 긴 호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나스닥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작년 저점을 깬 게 상방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리 썩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는 좀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갈게요. 주봉은 원래 아래가 열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상단선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T3만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이고, 뭐 상단선이 보이는데 하단선이 안 보여요. 만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거래량은 메뉴에 있죠. 거래량은 메뉴에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뚫어도 돼요. 지금 다 메뉴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하락 추세다. 저가를 깨면 사지 마라, 이런 뜻이죠. 저가를 깨면 사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도 저가를 깨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계속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저가를 붕괴하면 하방, 계속 하방이에요. 저가를 붕괴하는 한 계속 하방입니다. 매수 구조가 안 나와요. 지금 매도할 자리는 여기 12,565 정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등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선물이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다음 주에 매도할 수 있는 위치는 12,565 정도. 그러니까 한 200포 조금 더 오르면 이제 매도자가 매도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고요. 지금 투자 심리도 잘 보시면 고가도 내려가고 저가도 내려가고 종가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영구간을 지나면서 고가 낮추고 저가 낮추고 종가 하락하면서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도 하락하면 그 다음 주도 하락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5월 첫 번째 주에 하락하면 5월 두 번째 주에도 하락하기 좋고, 5월 세 번째 주만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5월 네 번째 주, 6월 첫 번째 주, 6월 두 번째 주까지 계속 하락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국장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5월 첫 번째와 5월 세 번째 주가 상승하기 좋고 나머지 주는 다 하락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5월 첫 번째 주에 하락하게 되면 5월 세 번째 주를 제외하고는 6월 두 번째 주까지는 다 하락하기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세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깼다. 나스닥이 깨면 5월 두 번째 주까지는 하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세요. 5월 첫 번째 주에 FOMC 결과 있고요. 러시아 디폴트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악재로 쓰이게 되면 5월 두 번째 주까지는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세요. 만약에 FOMC 결과가 호재로 작용하려면 다음 주 이번 주 저가 지켜야 돼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딱히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가 있으려면 봉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지금 12,397까지 다 깨놨기 때문에 일단 저가 깨면 한 템포 쉰다. 이번 주에 저가를 다음 주에 깨거든 일단 쉬고 FOMC 결과, 러시아 디폴트 결과 확인하시고 양봉 나면 두 번째 주에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일단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은 지금 상승 시간대예요. 지금이 내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상승 시간대고, 화, 수, 목, 요 3일은 하락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승하기 좋은 날은 금요일 이후예요. 금요일 이후. 그러니까 만약에요, 월요일날 하락하면 목요일까지는 하락한다고 보세요. 월요일에 하락을 하면 목요일까지는 하락 우세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후에 뭔가 상승 반전시킬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5월 첫 거래일이 그 FOMC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화, 수, 목 중에 그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사이에는 아주 긍정적인 시간대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영향을 미치려면 금요일 이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금요일 날 저가를 깬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주봉의 저가를 깨는 거기 때문에, 주봉 저가가 깨지면 5월 두 번째 주까지는 하락 우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월요일 날 금요일 저가를 깨면 목요일까지는 일단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관망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목요일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때 가서 봉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작년 저점이 깨졌다. 그래서 연봉은 이제 2031년까지의 조정장을 시작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월봉상으로는 목표가에 도달했는데 종가가 저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12,850에서 13,000, 여기가 고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아래로는 11,400까지 개방이 됐다. 11,400에서 멈춘다가 아니라 11,400까지는 개방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일단 11,400까지의 조정은 어느 정도는 감안한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주봉으로 보면 5월 첫 번째 주, 5월 세 번째 주는 상승하기 좋고 나머지는 다 하락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5월 첫 번째 주에 만약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5월 세 번째 주에 상승하지 못하면 6월 두 번째 주까지 하락이 쭉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볼 때 대응 전략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저라면 5월 첫 번째 주에 하락하면 5월 세 번째 주 정도의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에 대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